좀 있으면 이제 축구를 해가지고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서칭 좀 하다가 그 서방직에도 이제 시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오늘 시험을 친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이제 행정법이 있어가지고 사실 서방이 이제 행정법이 이제 필수인지 선택인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법 문제가 정말 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행정기본법에 대해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행정기본법을 나왔다 하더라도 근데 사실 행정기본법을 공부를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그 행정법의 기본적인 법리들을 행정법으로 이제 성문화 녹여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행정기본법 20조를 보시면 재량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재량행위 자체가 그런 구체적 타당성 있는 행정권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별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까 재량행위 자체를 이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하게 된다면 행정법의 기본 원칙에 좀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성문화된 것이라서 물론 이제 이해가 안 되신다면 외워도 좋긴 하지만 그런 이제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어떠한 그런 구체적인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공익에 합당한 최선의 처분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에 대해서 구체적 타당성 있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이제 공무원을 뽑는 이유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본법을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아마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이제 기출 반복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제가 뭐 말씀드릴 건 사실 딱히 없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보여드리자면 사실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여기서 이제 예전에 제가 행정학 공부할 때 개방규 해가지고 개방규 해서 이제 개통령소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방규였는데 이제 개가 없어졌던 행정학 문제라서 행정을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개인적으로 했던 법들인 것이고 이것도 사실 이제 법률 조문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이 8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인데 2번에 대한 이제 조문이 여기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제 11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서 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이제 그런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것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행정학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소관 기관에 이렇게 좀 하는 것이고 조금만 더 내려가시다 보면 어 여기 21조 있죠. 어 이게 이제 2번 그러니까 8번에서 이제 2항 같은 경우 2번 같은 경우에는 21조를 보시면 제 11조 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싱크가 안 맞네요. 예.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체 없이 문서를 통지해야 하며 이제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이나 이제 이의신청 같은 경우 하여야 되기 때문에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 옛날에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된 영상을 좀 찍어 올렸었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바로 지워서 아마 이제 좀 다시 한 번 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랑 이제 뭐 행정기본법 이것도 제가 올렸었는데 삭제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제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축구 기다리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이게 조금 대부분 이제 사실 이제 문제가 그렇게 별로 안 어렵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이번 구급 공무원에 비해서 이제 오히려 이제 판례는 좀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기출 반복인 게 크다 보니까 아마 지방직도 아마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지방직 구급도 아마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그나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14번인데, 아니 물론 이제 문제는 쉬워요. 문제는 되게 쉬운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혹시 이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신 검찰직이라든지 이제 그 교정직렬, 출입국 관리직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잘 보셔야 되거든요. 이 자백의 보관법칙에 관련된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임의적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를까지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 감경하지 않는 하더라도 고려했기 때문에 괜찮은 건데, 이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자백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감경 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임의적 감경 사유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에서는 그런 이제 감경 사유를 고려만 한다면 실제 감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O면 X라도 괜찮은데, 그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 임의적인 이제 감면 사유 같은 경우에는 고려를 안 한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 형사소송법 문제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공부를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임의적 감면 사유 같은 경우에는 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유죄 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한다는 취지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제 오로지 법관 재량 영역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장에 대해서 이제 그런 판단 자체 누락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제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행정법이랑 이제 형사소송법 문제가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모르시면 뭐 사실 안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행정청이 이제 그런 임의적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려는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취지고, 고려만 했으면 충분하지, 이제 고려만 했으면 충분하지 실제로 이제 감경할 필요는 없는데,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고려도 안 해도 된다라는 이제 취지의 판례거든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직이나 이제 그 교정직렬, 출입국 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뭐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써드릴게요. 87도 945입니다. 예. 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문제를 좀 보니까 조금 이제 볼만한 것들이 사실 뭐 거의 없긴 한데, 다 예전에 다 기출에 나왔던 문제라 가지고 아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11번에 있죠. 11번에 이거 자체가 있는데, 혹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뭐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오랜만에 봐서 되게 반가워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사실 그냥 모르셔도 되는데, 강론 파트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릴까 싶기도 한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기반 시설이 뭔지, 광역 시설이 뭔지, 용도 지역 지구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같은 경우에도 도시군 계획 시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있죠? 찾았습니다. 7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보면 그냥 도로라고 말씀드릴게요. 도로 같은 경우가 도로의 명칭이 이제 크게 또 세 가지로 붙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는 기반 시설인데,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 근데 이제 두 개 이상 이제 도시에 걸치거나 이용되는 경우에는 광역 시설 이런 건데, 쉽게 말하자면 그냥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경우가 똑같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똑같은 이제 사람인데, 부모님 입장에 봤을 때는 아들이고, 뭐 다른 형 입장에 봤을 때는 동생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할머니 입장에 봤을 때 손자고, 나는 똑같은데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이번에 국가직 구급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약간 그런 토지공법 분야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토지공법 분야는 사실 공인중개사 할 때 되게 자주 다루는 거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도 혹시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관심 있으시면 중개사 공부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사실 이제 정말 많이 겹치거든요. 이거 공무원 시험이랑.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대부분 이제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물론 이런 것 같은 경우 이제 변호사 시험 사례형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그 유승준 판례죠. 이게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이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히 행정규칙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처분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자체는 이제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다퉈서 이제 소송법적인 관점으로서 사례형도 한 번씩 쓰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시험 문제 자체가 그런 총평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뭐 대부분 기출 반복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해드릴 건 없고 이런 문제들은 혹시 이제 형사소송법이랑 이제 형사법이랑 이제 좀 구별하셔라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대부분 이제 구급공무원 수준 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행정심판법 이런 것도 이것도 불변금도 이것도 원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행정법 자체가 차용 학문이다 보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고시 출제 교수님들께서 이게 실제로 이제 그 행정고시라든지 변호사 시험 출제위원이셨던 교수님들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행정법은 차용 학문이다 보니까 정말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법에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차용 학문인데 약간 좀 행정법의 특유의 이제 그런 보호법익에 따라서 약간 바꾼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그런 차이점이 조금씩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다 보니까 물론 대부분 이제 공부 방법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아마 다 잘하시고 계실 거라서 제가 딱히 해드릴 말씀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한번 보시고 가시는 게 이번 지방직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방직이 6월에 있죠. 6월에 있나? 6월에 있을 겁니다. 6월에 있는 건데 이거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뭐 다른 학원 이제 그 강사님들, 변호사님들이 이제 다 해설 잘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곧 이제 좀 축구를 좀 보러 가야 돼가지고 이 정도만 하고 예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